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게슈탈트 상담 기법 4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범 답안으로 제안한 4가지는 우리가 1차 시험 때 지문으로 활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기법들이 10가지나 더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 있다면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굳이 억지로 이 4개를 꼭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아무튼 비느자 기법, 역전 기법, 꿈 작업, 감정에 머무르기 이렇게 4가지 기법을 쓰고요. 각각 내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비의자 기법은 우리가 TV에도 가끔 나오는 거예요. 비의자에다가 상대방이 누군가 앉아 있다고 상상을 시키고 그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쩔 때는 비의자 대신에 고민형 같은 거 하나 놓기도 해요. 어쨌건 상상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해서 하는 일종의 역할놀이고요. 이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역전 기법이요. 지금껏 회피했던 행동을 역으로 해보게 하는 겁니다. 지금껏 회피했던 행동을 역전시켜서 해보도록 함으로써 억압하고 해온 자신의 다른 측면을 접촉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꿈 작업이요. 꿈은 기본적으로 내담자의 소외된 부분들이 투사돼서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꿈 작업은 우리가 정신분석에서는 꿈 작업이 아니고 꿈을 분석해요. 꿈을 분석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꿈 분석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꿈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꿈에 나온 내용을 주제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꿈에 나온 내용을 주제 삼아서 이야기해서 자신의 소외된 부분을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입니다. 감정에 머무르고요. 미해결 과제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일시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로프퀴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 파트입니다. 먼저 직업 적응 방식, 성격 유형, 그리고 직업 적응과 관련한 검사 도구, 마지막으로는 직업 적응 이론의 6가지 직업 가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이비스와 로프퀴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은요, 직업 성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적응 방식, 적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업 성격은요, 직업이 요구하는 성격이에요. 즉, 직업 환경이 직업이 개인에게 요청하는 요구사항이 뭐냐라는 거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직업인의 성격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사장님이 뭘 원하겠어요? 더 빨리 일하는 사람, 민첩한 사람이겠죠. 두 번째, 더 세게 일하는 사람, 역량 있는 사람일 테고요. 세 번째, 어떤 일을 시켜도 잘하는 사람, 어떤 리듬을 줘도 다 춤을 잘 추는 사람일 거고요. 리듬. 마지막으로 더 오래 일하는 사람이겠죠. 바로 지구력을 말하는 겁니다. 첫 글자를 따라서 면, 역, 리, 지 이렇게 저는 외우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적응 방식은요. 사람이 직업에 적응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직업 성격에 적응하는 맞추는 능력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신입사원이 직장에 적응하는 방식이 뭐냐 생각하면 쉽습니다. 첫 번째, 유연하게 일해야죠. 융통성 있게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뭘 시켜도 빨리 반응해야 되겠죠. 반응성이고요. 세 번째, 좀 직업에 안 맞아도 끝까지 버티다 보면 적응합니다. 끈기고요. 마지막으로 적극성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 이렇게 4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로프퀴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방식 4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이거 신입사원이 직업에 적응하는 방식 이거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유연하게 생각하고요. 변화에 반응하고요. 끝까지 끈기 있게 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거 이게 바로 직업 적응 방식 4가지고요. 첫 글자를 따서 유, 반, 끈, 적 이렇게 외울 수도 있습니다. 자, 유연성, 반응성, 끈기, 적극성 요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간단한 설명을 요구할 때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연성 혹은 융통성이요. 환경과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고요. 반응성은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예요. 끈기는 좀 안 맞아도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는,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거고요. 적극성은 환경을 좀 더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첫 글자를 따서 유, 반, 끈, 적 이렇게 외우셔도 좋습니다.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어떤 사람이 직업 환경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특성을 나타내는 성격 유형의 요소를 설명하는 겁니다. 네 가지 성격 유형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생각하면요. 사장님이 원하는 훌륭한 직원의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자, 첫 글자를 따서요. 민, 영, 리, 지 이렇게 기억해도 됩니다.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이요. 사장님이 원하는 사람, 빨리 일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민첩성이요. 반응 속도,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량입니다. 세게 일하는 사람, 에너지 소비량, 활동 수준을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리듬이요. 어떤 리듬을 줘도 어떤 종류의 춤도 다 잘 추는 사람, 뭐죠?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구력, 활동 수준의 기간,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민영리지,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요 네 가지 단어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데이비스와 로프퀴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 기초해서 개발한 직업 적응과 관련된 검사 도구 세 가지요. 직업 적응과 관련된 검사 도구 세 가지요. 모두 미네소타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자는 다 질문지로 끝나요. 그래서 영어로는 questionnaire입니다. 끝에가 다 Q예요. 자, 첫 번째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MIQ고요. 두 번째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 MSQ고요. 세 번째 직무기술 질문지입니다. JDQ입니다. 사실 영어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긴 해요. 직업 적응 이론에서 다루는 6가지의 직업 가치를 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면 얻을 수 있는 것 6가지를 적으라는 거고요. 바로 성취, 이타심, 자율성, 안락함, 안정성, 지위 이렇게 6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능, 직능수준, 직능유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직능, 직능수준, 직능유형이요. 직능이니까 기본적으로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냐면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주어진 직무에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이요. 직능 수준이니까 기본적으로 직능, 직무 수행 능력의 수준입니다. 직무 수행 능력의 높낮이에요. 교육, 직업훈련, 경험, 선천적 능력 등에 의해서 결정되죠. 직능 유형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지식의 유형입니다. 지식의 분야, 지식의 유형이에요. 어떤 지식의 유형이고 어떤 지식의 분야냐면 바로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유형이 바로 직능 유형입니다. 직능 수준과 학력과의 관계요. 우선 직능은 1, 2, 3, 4 직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직능 수준, 2직능 수준, 3직능 수준, 4직능 수준이요. 학력은 초등, 중등, 고등, 학사예요. 근데 고등 대신에 중등 플러스 1, 3년으로 표시해야 돼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학력은 초등, 중등, 고등이 아니고 중등 플러스 1, 3년 학사요.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수준,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 중등 플러스 1, 3년 수준, 학사 이상의 교육 수준이요. 그거를 ISCD 레벨로 얘기하면 1 수준, 2, 3수준, 5수준, 6수준입니다. ISCD 1수준, 2, 3수준, 5수준, 6수준이요. 요구되는 직능은요. 초등생이니까 단순하고요. 반복적이고 육체적 수준을 요구하고요. 육체적 과업 수행을 요구하고요. 중등이니까 읽고 쓰고 계산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고등이니까 읽고 쓰고 계산을 넘어서 복잡한 과업 수행이고요. 학사 이상이니까 이해력, 창의력이 요구되는 수준입니다. 의사소통 레벨은 중등은요. 상당 수준의 의사소통이 필요하고요. 고등은 높은 수준, 학사 이상은 매우 높은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상당 수준,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이요. 그 순서대로 쭉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1직능 수준, 초등학교나 기초적 교육 수준 ISCD 1 수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행은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육체적인 힘을 요하는 과업이다. 이런 식으로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능 수준에 관련한 두 번째 문제 유형은요, 바로 대분류 항목을 주고요, 해당하는 직능 수준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대분류 항목을 주기 때문에 사실 숫자 한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게다가 관리자나 전문가처럼 높은 직능이 필요한 부분, 이게 바로 4직능 혹은 3직능이에요. 4직능 혹은 3직능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가 다 2직능입니다. 딱 두 가지만 예외예요. 자, 첫 번째, 단순 노무종사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노가다요. 요거 1직능입니다. 자, 군인은요, 예전엔 2직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2직능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요 이상자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의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